지난 시간에는 실종되었던 알파5가 귀환하고 능력을 잃어버렸던 파워레인저가 드디어 능력을 되찾았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서로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의 마지막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를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내용도 등장하는데요. 과연 저스티스 리그와 파워레인저는 서로의 세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로드제드의 본격적인 지구 침공이 시작되고 플래시는 그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플래시가 자신의 길을 계속 가로막자 분노한 로드제드는 몬스터를 거대화시킬 수 있는 폭탄인 그로스 밤즈를 몬스터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플래시가 그것을 낚아채면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그리고 얼마 후 저스티스 리그와 파워레인저 알파5가 도착하자 플래시는 알파5에게 그로스 밤즈를 맡기고 다시 괴물들을 상대하러 떠나는데요. 바로 그때 브레이니악의 드론이 나타나 알파5에게 그로스 밤즈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알파5는 이것을 내줄 수 없다면서 거부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브레이니악의 드론은 알파5를 파괴할 생각은 없지만 계속 방해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면서 알파5를 협박하죠. 그렇게 브레이니악의 드론이 협박까지 하자 분노한 알파5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알파5는 브레이니악이 지금까지 친구들을 위협했고 그들의 가족과 집을 통째로 가져갔으며 세상을 파괴하려고 한 것까지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브레이니악의 드론이 너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서 쏘아붙이자 분노한 알파5는 자신은 싸우기로 결정했다면서 바닥에 그로스 밤즈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로스 밤즈가 터지면서 알파5와 그 근처에 있던 괴물 하나가 거대한 크기로 변하는데요. 갑자기 거대한 크기로 변한 알파5는 본격적으로 괴물과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죠. 그렇게 알파5가 거대한 크기로 변하면서 나토 본부는 히어로들과 브레이니악의 드론, 괴물 군대가 한 곳에 엉키면서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거대화 경험이 없었던 알파5는 신나게 괴물과 싸우다가 실수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자 알파5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원더우먼은 급히 슈퍼맨을 불러 무너지는 건물을 떠받치면서 사람들을 구하는데요. 그것을 본 알파5가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자 파워레인저는 그런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레드레인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서 엔젤 그로브를 바라보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플래시는 자신이 이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엔젤 그로브를 옮기겠다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엔젤 그로브를 플래시에게 맡기려고 하던 파워레인저는 그 안에 조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로드제드는 파워레인저에게 빼앗은 다이노조들을 이끌면서 자신의 목걸이에 봉인되어 있는 조던에게 곧 세상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드제드는 세상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조던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는데요. 그 무렵 블루레인저와 사이보그는 브레이니악의 잘린 팔을 분석하면서 브레이니악의 드론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핑크레인저는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블루레인저가 드디어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블루레인저는 브레이니악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 번 암호화시키고 사이보그에게 업로드하는데요. 블루레인저가 잠시 불안해하자 핑크레인저는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면서 용기를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이보그는 즉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이보그는 일부러 브레이니악의 드론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신의 몸을 노출시켰고 허점을 간파한 브레이니악은 순식간에 사이보그를 잠식하죠. 그렇게 사이보그를 잠식한 브레이니악은 기뻐하며 사이보그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데요. 블루레인저는 사이보그에게 우리는 이미 브레이니악의 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당신 안에 놀랄만한 프로그램을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이보그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데요. 그 순간 블루레인저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사이보그는 브레이니악의 지배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브레이니악의 프로그램을 잠식하면서 브레이니악의 드론들은 하나둘씩 작동을 중지합니다. 그렇게 브레이니악의 드론들이 모두 작동을 멈추자 파워레인저는 로드제드가 지배하고 있는 다이노조드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는데요. 그때까지 세상을 파괴하면서 즐기고 있던 로드제드는 다이노조드가 사라지고 알파5가 괴물을 상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패배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그로스 밤즈 2개를 연달아 터뜨려 자신의 신체를 거대한 크기로 키우고 자신이 직접 세상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린랜턴과 원더우먼, 슈퍼맨은 오히려 때릴 곳이 많아졌다면서 거대한 로드제드에게 달려드는데요. 황당하게도 로드제드는 간단하게 마법으로 그들을 제압해버리죠. 그러자 배트맨은 급히 슈퍼맨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가는데요. 바로 그때 메가조드가 파워소드로 로드제드를 후려치면서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알파5가 전투에 합류하자 메가조드는 그 순간을 이용해 조던이 갇혀있는 목걸이를 구해내고 그것을 알파5에게 맡기죠. 그렇게 모든 방해물이 사라지자 메가조드와 로드제드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로드제드 역시 거대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것을 알게 된 파워레인저는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면서 그를 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시간을 주지 않을 거라면서 이때부터 로드제드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로드제드가 정신을 못 차리자 메가조드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그때 로드제드가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그곳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먼지가 걷히고 메가조드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때 원더우먼이 로드제드가 자신의 몸을 축소시키고 멀리 도망가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핑크레인저는 권투글로브가 달린 화살로 로드제드를 그대로 무력화시키죠. 모든 전투가 끝나고 플래시와 조던은 원래 엔젤 그로브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헤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파워레인저는 슈퍼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던 슈퍼맨은 결국 슈퍼비전으로 엔젤 그로브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메가조드는 브레이니악의 우주선을 이용해 엔젤 그로브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요. 파워레인저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장면과 거대한 메가조드가 엔젤 그로브의 빌딩 사이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자 파워레인저와 저스티스 리그는 사복 차림을 하고 엔젤 그로브 고등학교 주스바에서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는데요. 바로 그때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에서 코미디를 담당하고 있는 벌크와 스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벌크와 스컬은 오늘도 변함없이 시비를 거는데요. 하필 그 안에는 인상 더럽기로 소문난 브루스 웨인이 있었고 브루스 웨인이 인상을 쓰는 것만으로 그들을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죠. 그러자 잭과 킴벌리는 브루스 웨인이 참 마음에 든다면서 반겼고 클라크 켄트는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점원이 나타나자 브루스 웨인은 반갑게 미소 지으면서 딸기 주스를 주문하는데요. 잭이 브루스 웨인의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놀라자 베리 앨런은 그는 배트맨 슈트를 입고 있지 않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브루스 웨인이 미소 지으면서 점원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하자 잭은 급히 브루스 웨인을 말립니다. 그러자 지갑을 꺼내던 브루스 웨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데요. 잭이 절대로 당신은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자 토미는 브루스 웨인은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들은 킴벌리는 무척 놀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끝까지 브루스 웨인을 말립니다. 그리고 잭은 의아해하는 브루스 웨인에게 이곳에서는 렉스 루터 대통령이 그려진 지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해주죠. 그렇게 작은 해프닝이 끝나고 파워레인저 본부에 모인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킴벌리는 자벨린을 타러 가는 배트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이미 그녀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배트맨은 권투글로브 화살을 흔쾌히 선물로 주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원더우먼은 킴벌리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빌리는 사이보그에게 통신기를 건네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사가 끝나자 슈퍼맨은 마지막 인사를 했고 저스티스 리그는 브레이니악의 우주선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로 떠나는데요. 얼마 후 장소를 이탈한 알파5가 갑자기 자신을 브레이니악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벤트는 끝을 맺습니다. 이렇듯 저스티스 리그 파워레인저 만화책은 후속작을 암시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와 만화책과 영화에서 활약하는 저스티스 리그가 한자리에 모여 싸운다는 설정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워레인저가 변신할 때 외치는 이츠 몰핀 타임과 로봇들이 소환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중독성 강한 무적 파워레인저의 오프닝이 계속 생각나죠. 그리고 배트맨과 블랙레인저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친해지는 과정과 츤데레의 모습을 보여주는 배트맨은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여러분은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